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헬스케 보이지 않으시나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하나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느냐 하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와줘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입니다. 부모님들도 늘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영재들이 받아온 100점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재들은 흔히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될 때 막 100점을 막 받아와요. 물론 뭐 영재가 아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수한 아이들이면 다 가능한 일이죠. 100점을 받아왔다고 합시다. 자, 100점을 받아왔는데 그 100점이 다 똑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A라는 아이가 받아온 100점과 B라는 아이가 받아온 100점과 C라는 아이가 받아온 100점이 다 동일한 100점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안에 질적인 차이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숨겨진 비밀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100점을 맞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내적 동기가 있었고 외적 동기가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내적 동기가 얼마나 작용했고 외적 동기가 얼마나 작용했느냐는 문제.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하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100점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계속 압력을 줬다거나 가르쳐 줬다거나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100점을 맞은 거냐 하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자기 힘으로 100점을 맞은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힘에 의해서 100점을 맞았느냐. 영재 아이들은요, 지적 능력이 우수합니다. 지적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에 관해서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능력이 출중한데 내적 동기가 얼마냐 우수하느냐 높으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내적 동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100점을 맞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속성도 있고요. 지속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외적 동기에 의한 것이면 어릴 때 많이 도와주는 거 좋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100점을 맞게 하는데 약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들은 내적 동기를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고 특히 영재들은 내적 동기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 약간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그럼 뭐냐? 둘째는 반복된 훈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독창적인 사고력에 의한 것이냐는 문제예요. 반복된 훈련,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학원 같은 데 가면 훈련을 많이 시키죠. 훈련이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훈련이 필요해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자꾸 반복된 훈련, 또 지식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100점을 맞았다. 그거 100점 맞은 거 너무 좋아할 수 있죠. 엄마들이 야,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얼마나 갈까요? 반복된 훈련은 주로 어떤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냐면요. 지적 능력이 중정도나 중하되는 아이들은 시키는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적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반복 훈련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영재들이 뭐를 제일 싫어하느냐면은
연산을 싫어해요. 수학에서 연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산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반복된 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 더하기 36, 뭐 42 더하기 27, 뭐 이런 걸 계속 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영재교육에서는 그렇게 반복된 걸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걸 시키려고 그러지 반복적인 걸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가지고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지가 않고요. 독자적인 혹은 독창적인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대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의 아이디어가 없어요. 남의 책을 보고 베껴오는 거는 잘해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적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 생각을 그동안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남이 가르쳐 주는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하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다고요. 잘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은 있어요. 이렇게 독창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보면요. 때로는 시험 문제 자체가 독창적인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학교의 선생님도 인정하고 교육 당국도 인정하고 전문가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단순한 지식을 물어본다거나 아주 수준 낮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독창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고력을 가진 그런 아이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제가 이 창의성에 관해서 학교에 시범학교를 가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그래 봤는데요. 이 학교에 가서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학교가 정말 창의성을 길러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학교가 아이들이 창의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향상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평가는 아주 창의적인 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걸 가지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아이들의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창의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실제로 창의력이 향상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런 걸 판단할 때 만족도 같은 걸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너 이 수업을 되게 재밌었니? 이 수업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 갖고 그 수업이 창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아이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시험에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장 학교에 꽤 많은 걸 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학능력 시험은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학능력 시험은요, 상당한 수준까지 가는데 고차원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고차원적인 사고력,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100점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과연 100점이 지속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얘가 계속적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그런 능력과 잠재력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일회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도 얘는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목숨을 걸고 100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이의 능력이 100% 발휘돼 버린 거죠. 100% 발휘돼서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발휘할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100점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수를 받아오는데 이 점수라고 하는 것 속에 숨겨진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 가능성. 아니 90점을 맞아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100점이 아니라 95점으로 올라가고
96점으로 올라가고 97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100점을 맞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100점을 맞은 사람들이 늘 불안한 겁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불안한 거죠. 왜? 추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1등들 해보셨나요? 1등 많이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추격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더 부담스럽다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 훨씬 더 2등으로 가는 사람보다 더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가 100점을 받았다, 높은 성취를 얻었다, 학교에서. 그랬을 때 그 100점이라는 것 속에는 굉장히 다른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A라는 아이가 100점 맞은 것과 B라는 아이가 100점 맞은 것과 C라는 아이가 100점 맞은 것은 굉장히 다른 질적인 과정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는 내적 동기가 얼마나 강했느냐, 외적 동기가 강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100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면 제가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외적 동기에 의해서, 외적 동기라는 것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유인가를 준다거나 보상을 준다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된 거냐, 아니면은 독창적인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력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에 의한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복된 훈련에 의한 것은요, 이번에는 그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더 모르는 영역,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과 어떤 사고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1번과 2번의 문제와 관련이 다 되어 있는데요.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영재 아이들이 받은 100점이라는 점수 속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정말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